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에 관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KBO 리그의 젊은 파이어볼러죠. 한화 이글스의 특급 마무리 투수,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의 미래로도 주목받는 김서현 선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김서현 선수의 올 시즌 활약부터 최근 대표팀 평가전 모습, 그리고 이걸 보는 류지연 감독의 시선까지 아주 다각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정규 시즌 때 정말 잘 던졌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해볼 지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분석할 거리가 많습니다. KBO 리그 꾸준히 보시는 분들, 또 뭐랄까 젊은 유망주들이 어떻게 크는지 아니면 뭐 대표팀 운영 방식 같은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 특히 더 재밌으실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김서현 선수의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번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김서현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특히 올 시즌 활약상부터 좀 짚어볼까요? 21살, 정말 젊은 선수인데 벌써 한화 이글스 뒷물을 그냥 확실히 책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고 구속 157km. 이야, 진짜 파이어볼러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구속만 빠른 게 아니라 성적으로 딱 보여줬죠, 이번 시즌은. 그 자료 보니까 정규 시즌 69경기에 나왔더라고요. 69경기요? 와, 진짜 많이 던졌네요. 네, 정말 많이 등판했죠. 그래서 성적이 2승 4패, 33세이브, 그리고 평균 자책점도 3.14면 상당히 준수했고요. 33세이브면 리그 전체에서도 엄청 높은 순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리그 전체 2위 기록이에요. KT 박영현 선수가 35개로 1위였으니까 뭐 거의 최상위권 성적을 낸 거죠.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33세이브도 물론 대단한데 저는 그 자료에서 세이브 성공률이 눈에 띄더라고요. 37번 기회에서 딱 4번만 실패했다. 아, 네. 이거 박용현 선수 불룬 세이브가 7개였던 것보다 훨씬 적은 거잖아요.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는 게 와, 진짜 놀라운데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게 사실 김서현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을 더 뭐랄까 빛나게 하는 부분이죠. 마무리 투수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정감인데 그렇죠. 팀 승리를 지켜줘야 하니까요. 네. 근데 김서현 선수는 21살이라는 나이가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게 자기 역할을 너무 잘해줬어요. 하나가 올 시즌에 정말 잘했는데 그 돌풍에 김서현 선수 역할이 컸겠네요. 결정적이었죠. 매 경기 그 접전 상황에 올라오는 마무리 투수 부담감이 엄청난데 그걸 이겨내고 계속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 이건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멘탈도 강하다는 증거죠. 듣고 보니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뭐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로 확실히 이제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던지던 김서현 선수가 큰 경기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포스트 시즌이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또 저희가 좀 자세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플레이오프랑 한국 시리즈 5경기 기록을 보니까 평균 자책점이 뭐 14.73 이렇게 치솟았다고요. 정규 시즌이랑은 너무 다른데요. 네, 포스트 시즌 5경기에 나와서 3과 3분의 2이닝 던졌는데 1승을 챙기긴 했어요. 근데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볼넷이 4개나 있었고 특히 홈런을 3개나 맞았어요. 3과 3분의 2이닝 동안 홈런 3개요? 마무리 투수한테는 정말 치명적인데요. 그렇죠. 짧은 이닝 동안 홈런 3방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죠. 정규 시즌 때 그 압도적인 모습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뭐가 제일 큰 원인이었을까요? 여러 분석이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역시 피로 누적입니다. 아, 피로요? 네, 프로 3년 차인데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커리어 하이로 69경기, 71과 3분의 2이닝을 던졌어요. 이야... 이게 젊은 선수, 특히 매 경기 막 힘껏 던져야 하는 파이어볼러한테는 시즌 막판에 가면 이 정도 던진 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피로가 쌓이면 단순히 그냥 구속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던지는 그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게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제구가 흔들리거나 공 자체의 위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특히 포스트 시즌처럼 압박감이 큰 무대에서는 그런 작은 차이가 결과로는 크게 나타나기 쉽죠. 피로 누적이 단순히 구속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포스트 시즌 부진에 이어서 최근에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내용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난 9일에 고척돔에서 체코랑 2차 평가전이 있었는데 김서현 선수가 대표팀 세 번째 투수로 나왔어요. 네. 결과는 3분의 2이닝 동안 1안타 2볼넷 1실점. 근데 이게 이틀 동안 체코랑 2번 경기했는데 대표팀 투수 중에 유일하게 실점한 선수가 됐어요. 유일하게 실점했다고요? 본인은 진짜 아쉬웠겠네요. 그렇죠. 내용도 좀 아쉬웠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요? 정규 시즌 때랑 비교하면? 일단 최고 구속은 156km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공은 강하다는 건 보여줬는데 네, 강속구는 여전했군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꾸준함이랑 제구였어요. 평균 구속은 한 152km 정도였고 던진 공이 21개인데 스트라이크가 10개, 볼이 11개. 볼이 더 많았네요. 네, 볼 비율이 절반이 넘었죠. 자료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이 좀 높게 가거나 스트라이크 존에서 아예 많이 벗어나는 공들이 많았다고 해요.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던진 공은 또 가운데로 몰려서 안타 맞기도 했고요. 아, 결국 2사 1, 2루 위기에서 던진 공이 그게로 적시타가 되면서 실점하고 말았죠. 정규 시즌 때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구위로 막 찍어 누르면서도 제구는 또 안정적이었던 모습. 그거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어요. 최고 구속은 괜찮은데 평균 구속이 좀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렸다. 이게 핵심이군요. 아, 피로 누적 영향이 확실히 제구력 기복으로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을 보는 국가대표팀 유지현 감독 평가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료에 감독 인터뷰도 있었죠? 네, 있습니다. 류지현 감독은 김서현 선수 최근 부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오, 뭐라고 하던가요? 그 보내주신 자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김서현이 가장 좋았을 때는 156, 157km를 던졌고 그때는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었다. 근데 오늘 체코전은 151km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뭐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 데이터 보면서 체력 저하가 원인이다. 이렇게 딱 짚은 거네요. 네, 정확하게요. 그러면 이 진단이 앞으로 기용 계획에는 영향을 안 미칠까요? 당장 중요한 일본하고 평가전도 있는데 뭐 김서현 선수 역할을 좀 줄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이번 자료에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류지현 감독은 김서현 선수에 대한 믿음을 전혀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일본 원정 평가전 기용 계획 묻는 질문에 계획과 스케줄대로 기용할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답했어요. 와, 최근 성적 보면 좀 의외인데요. 굉장히 강한 신뢰네요. 그렇죠. 최근에 좀 안 좋았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표팀 운영 계획 그리고 김서현 선수한테 주려고 했던 역할 이거 변함없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준 거죠. 심지어 체코전 때 3분의 2이닝 만에 교체한 이유도 좀 다르게 설명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것도 덧붙였는데 투구 내용이 뭐 실망스러워서 바꾼 게 아니다. 경기 전에 미리 정해둔 투기수 제한이 25개였는데 21개 던져서 거기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교체했다는 거예요. 아, 관리 차원? 네, 오히려 원래는 1이닝 다 맡기고 싶었다 이런 말까지 덧붙이면서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군요. 이건 결국 유 감독이 김서현 선수 지금 컨디션 안 좋은 거, 이걸 일시적인 현상, 특히 뭐 예측 가능했던 시즌 막판 체력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고 그의 장기적인 잠재력, 그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본다는 거죠. 단기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감독의 이런 확고한 믿음, 선수한테는 어떨까요? 물론 뭐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죠. 감독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주면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여전히 중요한 선수고 팀이 날 믿는구나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슬럼프 겪는 선수한테는 자신감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김소연 선수처럼 젊고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선수한테는 더 그럴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계속 안 좋은데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으면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막 기술적인 문제를 더 안 좋게 만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고요. 결국 감독의 믿음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선수 본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에 달린 거죠. 결국 공은 다시 김서현 선수에게 돌아왔네요. 감독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또 뭐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던지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당장 일본하고 평가전이 진짜 중요한 시험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본 타자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하죠. 일본은 뭐 아시아 야구 강호고 대표팀 평가전이라도 관심이 많이 쏠리잖아요. 네, 그렇죠. 한일전이니까요. 여기서 정규 시즌 때 보여줬던 그런 위력적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다시 보여준다면 자신감도 되찾고 또 자기를 향한 여러 시선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전의 의미를 좀 더 크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자료에 있었죠. 202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하고 연결해서요. 정확합니다. 이번 대표팀 소집하고 평가전 시리즈는 단순히 그냥 눈앞의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한 2년 앞으로 다가온 2026 WBC를 대비하는 뭐랄까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봐야 해요. 아,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군요. 네. 특히 이번 대표팀에 김서현 선수 말고도 젊은 유망주들이 많이 뽑혔잖아요. 이 선수들한테 국제 무대 경험 쌓게 해주고 차세대 국가대표팀 주축 선수를 키우려는 뉴지언 광족이랑 코칭 스태프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서현 선수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이번 일본전에서 잘 던지는 것 그 이상이겠네요? 그렇죠. 이번 평가전 시리즈 전체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대표팀 활동을 통해서 김서현 선수가 배워야 할 건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한 시즌을 쭉 치르면서 쌓이는 피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중요한 경기에서 어떻게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지 그런 노하우를 배우는 거.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만나는 그 낯선 타자들 상대하는 경험, 그 압박감을 이겨내는 어떤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결국 2026 WBC라는 더 큰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일본전은 그 과정의 아주 중요한 일부인 셈이죠. 대표팀이 10일에 쉬고 11일에 훈련 다시 하고 12일에 일본으로 간다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일본전에 나설지 그게 중요할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한 젊은 야구 선수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네요. 최고의 시즌을 보낸 뒤에 찾아온 시련, 체력적인 한계와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또 감독은 변함없이 믿어주고 그러면서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김서현 선수 개인뿐 아니라 우리가 유망주를 키우고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김서현 선수처럼 정말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젊은 선수가 겪는 이런 성장통은 많은 팬들, 전문가들 관심을 받게 되죠. 이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단계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쉽게 잠재력을 다 못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또 단기적인 성적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선수의 장기적인 성장을 좀 지켜봐주는 코칭 스태프의 인내심, 그런 철학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고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화 이글스와 국가대표팀의 젊은 파이어 볼러 김서현 선수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규 시즌의 그 화려했던 성공, 또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를 향한 유지현 감독의 굳건한 믿음과 장기적인 안목까지 김서현 선수의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능 있는 젊은 선수가 프로 무대, 특히 마무리 투수라는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 한 시즌을 치르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지켜보는 것, 이게 또 야구를 보는 다른 재미죠. 이번 김서현 선수 사례는 앞으로 그가 어떤 투수로 더 성장할지, 또 대표팀의 젊은 선수 육성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서현 선수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일본과의 평가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026년 WBC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서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유지현 감독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쩌면 선수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성장을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꾸준한 기회 부여야말로 선수가 슬럼프를 깨고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까요? 여러분 각자의 경험이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